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인생에 확고한 비전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파이형 인젤의 이상향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의 비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청년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를 봐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가 되겠죠. 사실 그 청년은 지금 이 무대 위에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저희 한때 서울대학교는 행복이라는 인생의 공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규야, 너가 서울대학교만 가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그게 괜찮나요? 근데 조금 더 엉뚱한 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대규야, 너가 서울대학교 가면 중학교 때 멈췄던 너의 키가 클 거야. 네, 가능할까요? 지금 들으면 약간 엉뚱한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서울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일까?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약간 인정을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행복해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좀 누군가를 돕고 약간 봉사하면서 상대방이 행복해하면 저가 행복해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 서울대학교는 저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행복?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저의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고민을 합니다. 내 비전은 무엇인가? 내 행복은 무엇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행복 무엇일까? 그러던 저에게 역사적인 순간이 한번 찾아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거실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부모님께서 신문 한번 읽어봐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신문은 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잘 읽지 않았어요. 신문을 딱 봤는데 기후난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후난민이란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해수면 상승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터전과 집을 잃는 난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후난민, 왜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을까요? 왜 저에게 역사적인 순간이었을까요? 바로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부도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한때 반지하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반지하는 아파트와 조금 다릅니다. 날씨와 기후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 되면 상당히 춥고요. 여름 되면 상당히 덥습니다. 가장 좀 어려운 난관 중에 하나는 태풍이 올 때인데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태풍이 올 때 우산을 쓰고 다녀야겠구나. 창문을 닫아야지. 창문에 신문지를 붙여야지. 이 정도지만 저희 집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나아가서 혹시 물이 넘쳤을 때 못 쓰는 물건이 바닥에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습니다. 저 그때 고민했죠. 이런 인생 살아야 되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게 제 인생의 큰 디딤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의 비전을 결정해주는 핵심적인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외된 계층은 지금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더 소외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하는 환경에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기득권층입니다. 그들은 영향을 아무것도 받지 않죠. 저 이때서야 제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제 인생의 비전은 소외된 계층이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자. 이게 제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 심장을 뛰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 제2 한태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공부는 언수의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이때부터 이 공부를 안 합니다. 환경과 경영 공부를 합니다. 사실 언수의 공부, 물론 필요한 공부지만 제 비전에 완벽하게 합한 공부는 아니었습니다. 수학 문제 풀어서 영어 문제 풀어서 제 생각에는 기후난민을 도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제품, 정책, 에너지, 도시 4가지 분야를 공부하고요. 경영 분야에서는 경제 전반, 주식도 좀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인사 담당 관련된 HR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인 CSR 이 4가지 분야를 공부합니다. 환경과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공부하다 보면 이 둘을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융합의 결과물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식은 신문 스크립이었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녹색 성장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국가 비전을 삼으십니다. 덕분에 언론에서 녹색 성장과 다른 분야를 연결시킨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오고 가는데요. 저는 이것을 스크랩함으로써 융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환경과 경영을 융합하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문 스크랩을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뭐랄까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논문 한번 써볼까? 녹색 성장이란 비밀. 이 논문은 저의 신문 스크랩을 기반으로 해서 저의 녹색 성장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 융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제가 유니스트라는 융합의 학교에 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환경이랑 경영 융합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저 누군가를 상담해주는 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는 직업 하고 엔터 치니까 컨설턴트가 나오더라고요. 상담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환경 경영 컨설턴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환경 경영 컨설팅사 아무 홈페이지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홈페이지 이름이 에코시안이었던 것 같은데 고객관리 만족센터에 가서 글을 올려요. 나는 환경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나는 경영 컨설팅사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공부하면 좋을까요? 답장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냈어요. 이번에 답장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어느새 공부나 할까? 이랬는데 이제 저를 붙잡더라고요. 은정환 CEO님께서 어떤 공부를 하면 환경 경영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환경 경영 컨설팅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놀아야 되고, 야자 시간에는 자야 되고, 수업 시간에는 딴짓해야죠. 어쨌든 이런 학생이었는데 저에게 공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쉬는 시간에 환경 경영 공부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요. 야자 시간에도 공부를 해요. 제가 절대 언수에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환경 경영 공부가 재밌었다고 말씀드릴게요.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때 많은 것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교와 부모님에 대한 기대. 서울대학교를 준비했던 친구가 갑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유니스라는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자 약간 흥분한 듯이 학교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이런 기대를 저버렸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뭐 화장실 같이 갈래? 괜찮아. 뭐 점심 같이 먹을래? 그냥 귀찮으니까 안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꽤나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사랑했던 그녀가 있었는데 그녀가 떠나갔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 있겠죠? 언수의 점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한 번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저는 모든 걸 잃습니다. 아니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잃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잃으면 많은 것을 얻는다는 그 옛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이런 활동을 유심하게 지켜보던 한 선생님이 저를 언론사에 연결시켜줍니다. 제가 맨날 조선일보 신문 스크랩 했었는데 조선일보에 제 얼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우. 제가 옛날에 이런 노래 자주 불렀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 제 인생에 한참 힘들던 시절에 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언론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 속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유니스트라는 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 유니스트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융합이라는 주제를 갖고 공부해왔고 준비해왔습니다. 이제는 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이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제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소외되어버린 그들을 저는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대학교 1학년이 다 이랬던가요? 고양이처럼 됩니다. 정말 상당히 좋은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배울 게 너무 많은 친구들. 그들과 밤에도 놀고 아침에는 같이 자고 점심 같이 먹고 수업 때 자고 밤에 같이 놀고 이걸 좀 반복하다 보니 저의 비전은 어느샌가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러는 저에게 좀 고마운 순간이 한순간 있었더라면 여름방학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집에 갔거든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또 자다가 한 18시간 정도 자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제정신으로. 한 학기 전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이 학교에 왜 왔지? 내가 원하는 비전, 정말 소외된 계층을 소외되지 말게 해주자. 이 비전 지금 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니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역사적인 순간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가서 망신을 할 것 같은데 망신? 당했을 것 같아요? 겁나 당했습니다. 겁나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되게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다시 한번 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저의 인생의 신조 중에 하나는 머리랑 행동 간의 격차를 줄이자. 머리와 손발 간의 격차를 줄이자. 말과 손발 간의 격차를 줄이자는 게 제 인생의 신조입니다. 저는 이제 말과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캔버스를 녹색화시키는 그린 캔버스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진정한 그린 리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분리수거 안 하고 요즘에 유니스트에는 분리수거 운동하고 있죠? 하고 있죠. 안 했는데 이제 제가 그린 리더가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꿔왔던 GL, 환경경영 컨설팅다 GL을 소셜벤처라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창업하게 됩니다. 이 GL의 비전은 제 비전입니다. 소외된 계층을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변화의 원인을 막고, 쉽게 얘기해서 CO2 감축과 오염물질 감축을 막고, 소외된 사람들, 이미 소외돼버린 그 사람들, 소외된 계층의 지속가능한 삶의 시스템 구축, 이 두 가지 미션을 저는 이 회사의 비전을 두었고 실제로 그런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구상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다음은 사업 아이템, 저희가 적어도 15페이지 이상 적은 사업 아이템들입니다. 보아하니 꽤 괜찮은 것도 있는 것 같죠?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캠페인 사업.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할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급식실 앞에 춤추면서 캠페인 하기. 이걸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의 광고를 받아서 캠페인 가운데 그들을 광고해주자. 이거였는데, 기업이 저희를 모르더라고요. 저희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린카드 사업. 카드를 이렇게 긁으면, 친환경 제품을 살 때 카드를 긁으면 거기에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영화관이나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경부가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부. 저희는 어차피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환경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환경부와 시장 점유율 다툼해 볼까? 이런 생각. 그랬습니다. 네.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하지만, 환경부는 강력했습니다. 환경 SS 사업. 저희는 환경 소비자들이 함께,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비전을 갖고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페이스북과 경쟁을 하게 됐어요. 마크 주커버그 씨가 페이스북을 참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경쟁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페이스북을 쓰고 있으신 걸로 보아 이 경쟁은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녹색 포탈. 그럼 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게 한 곳에 모아놓자. 와우,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몰랐는데 영어 쪽으로 또 이렇게 쭉 보니까 구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이버와 구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권 거래제. 이게 어떤 아이템이냐면 제가 이제 너무 사업 아이템이 안 나오니까 교수님을 찾아가야겠다.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사업 아이템을 주세요. 교수님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권 거래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꽤 그럴듯하죠. 탄소 배출권도 있으니. 결과는 역량 부족. 저희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코스닥이나 이런 에너지 발전 연구원 이런 데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상당히 무서운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처음부터 그은 이유는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란 이 글자가 들어간 게 말이 안 됩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창업하려면 최소한 하버드, MIT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저는 1학년 학부생이었으니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우리는 대학 내일처럼 잡지를 낼 수 있어. 환경 잡지 사업을 하자. 근데 주위에는 인생을 건 멤버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저는 나름 괜찮은 아이템이라 생각했는데 자기는 주위에다가 잡지 쓰려고 인생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주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위협을 느꼈습니다. 바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템이 내가 그린 하늘이라는 아이템입니다. 하늘. 여러분들 하늘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하늘하면? 네, 푸르름. 하늘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늘이 비가 내리면 여러분들 비를 맞아야 돼요. 하늘이 쨍쨍 햇볕을 비치면 여러분들은 햇볕을 또 맞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하늘이라는 것을 내가 그릴 수 있다면 참 이색적인 경험이겠죠. 저희는 이 점에 착안했습니다. 내가 그린 하늘, 내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를 지역사회 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혁신 플랫폼입니다. 이 아이템을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개념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받는다. 그렇죠?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시를 들게요. 유니스트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상당히 먹고 싶어요. 한 학생이 저희 SNS에다가 과일을 먹고 싶어요. 과일을 먹고 싶어요. 과일을 먹고 싶어요. 계속 올렸어요. 근데 이게 점점 좋아요 추천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 가지에 집중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이 과일을 먹고 싶은 그 학생의 아이디어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미디어로 찍습니다. 그 다음 단계. 아이디어와 사회 문제와 아이디어를 받은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은 다음에 미디어로 찍고,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자체, 기업, NGO, 그리고 상권, 상업 관련된 분들을 연계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같이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지자체한테 예산을 받겠고요. 기업한테 광고 비용을 받겠고요. 그리고 상권한테는 쿠폰이나 이런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리워드를 받겠죠.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 저희는 지역사회 주민들 투자를 받습니다. 5,000원을 투자하든 10,000원을 투자하든 투자를 해주면 그거보다 높은 가치의 리워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 투자했는데 피자 10,000원짜리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은 이 사회 문제, 자기가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데를 집중해서 볼 수가 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이후에 저희는 대학생들 NGO 단체 또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들과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나가고 이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SNS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실제로 과일 가게가 생기면 저희는 명예전당이라는 곳에 그 내용들 옮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저희가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가
학생들에게 얻어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갑자기 5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2천만 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수수료 7%를 떼고 다시 돌려줍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은 자기가 투자한 만큼 그보다 높은 상응하는 그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 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아이템, 이 아이템은 기존의 월스트리트화 방식인 다국적 기업, 대기업이 상권까지 먹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대단한 사업 아이템을 설명한 것 같지만 저 역시 아직 학생일 뿐입니다. 요즘도 가끔 젓가락을 씻습니다. 여러분, 새 젓가락 사용해 주세요. 유니스트 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젓가락을 씻고 있고요. 이렇게 나쁜 머리로 정자형 계산기를 갖고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입이랑 이제 지출 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과외를 구합니다. 최근에 과외가 잘렸습니다. 다시 구해야 되는데 역시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공부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그렇죠? 유니스트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00% 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알같은 영어 글자가 있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찰떡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었고, 한때는 제 인생의 대부분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한때는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시간에서도 제 비전을 항상 숨쉬게 놔두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비전을 기억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저 가끔 인생의 힘든 시절이 올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끔 너무 일이 바쁘다가 한숨 돌릴 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비전을 찾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말과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행동을 스스로 관찰해 주세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말과 생각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만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전을 찾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흙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그 흙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같이 묻혀져 있는 금입니다. 그 금은 뭐야? 그 비전을 찾아내시려면 적어도 그 흙을 탁탁 털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행동을 옮기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인생의 비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